결혼해서도 회사는 그만두지 못한 채 맞벌이 생활을 해야만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집에 가면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상했던 남편은 먼저 퇴근하더라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 모습을 본 친구들은 부러운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지쳐서 더 이상 요리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잘해주었고 가끔씩은 감동받는 이벤트를 열어주기도 했다. 결혼 생활과 연애 생활은 다르다고 하던데 나는 그러지 않고 산다는 게 너무나 좋았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도 남편이 모르고 놓고 간 핸드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낡은 케이스가 마음에 걸려서 기존의 사은품으로 받은 케이스로 대신 교체해 주려고 하다가 스마트폰과 케이스 사이에 있는 낯선 여자와 찍은 남편의 사진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잠시 후 남편이 스마트폰을 찾으러 왔지만 케이스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케이스 자기가 교체한 거야? 더러워 보이길래 집에 있는 걸로 내가 바꿔줬어. 그래? 근데 그 사진 뭐야? 전 여자친구야? 미안. 내가 버린다는 걸 깜빡했어. 자기가 대신 버려줄래? 알았어. 오늘 내가 끝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어줄 테니까 먼저 퇴근해도 밥 먹지 말고 기다려. 애써 태연한 척하는 남편도 수상했고 사진도 전 여친이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 같았다. 특히 여자는 한 번은 봤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무지 누구였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며칠 후 우연히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보다가 남편의 사진 속 여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나에게 전 여자친구라고 했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회사 동료와 이럴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뒤에도 남편의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었다. 미안해. 내가 자기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너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잠도 자고 그래?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를 좋아하는 게 진심이라고? 차라리 내가 만만해서 가지고 논 거라고 말을 해. 만만하다니?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랬으면 애초에 내가 자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만만하게 본 거잖아. 아니라니까. 내가 땀만 먹었으면 지금 이러겠어? 어떻게든 자기한테 용서받으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자기가 하라는 거 뭐든지 할게. 뭐든지 한다고? 대체 뭘 뭐든지 하겠다는 소리를 해? 헤어진다고 해도 그 여자랑 같은 회사 다닐 거잖아. 이젠 자기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만나? 지금도 이렇게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할 수 있어.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기잖아?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집 전 재산 다 줄 수 있어.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 여자 이름하고 연락처나 알려줘. 왜 그래 자기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달라니까? 주기 싫으면 이혼하던가. 알았어. 주긴 주는데 내가 부탁 좀 할게. 조용히 끝내주면 안 될까? 그건 내가 보고 판단할 거야. 남편에게 그 여자의 연락처를 받게 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알고 나니 더 황당했다. 상간녀도 솔로가 아닌 유부녀라는 사실과 상간녀의 남편도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당당하게 상간녀와 잘해볼 생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하긴 상간녀와 만나서 새살림 차리는 순간 회사에 소문나는 건 한순간이고 회사도 못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나는 남편과 만나는 여자와 대화를 해보려고 했다. 적어도 나에게 상처를 준 대가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상간녀 소송을 할 거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소송 걸고 싶은데 우리 남편하고 같은 회사 다니니까 좋게 끝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래? 지 남편도 못 챙긴 주제에 무슨 돈을 챙기겠다고 하고 있어? 뭐라고?
돈부터 생각하기 전에 네 남편이나 잘 챙기고 말해. 지 잘못은 모르고.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누가 잘못했는지 법원 가서 물어볼까? 하고 싶으면 해. 누가 말렸어? 뭐? 이런 걸로 연락할 거면 아예 연락을 하지 마. 야, 너는 이게 별것도 아닌 걸로 보여? 남의 남편 만난 게 그렇게 자랑이야. 너도 어차피 이혼 안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무슨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그래? 너가 그러면 우리 남편은 상간남 소송을 안 할 것 같아? 소송 걸으라고 그래. 소송 걸면 너네 남편은 당장 실업자 신세야. 그건 알고 있어야지. 그럼 너는 회사 다닐 수 있겠어? 나야 그만둬도 우리 남편이 돈 벌어오면 그만인데 이참에 회사 그만두게. 너가 좀 도와줄래? 어이가 없어서. 왜? 못하겠어? 못하겠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네 남편이나 잘 챙겨. 앞으로는 건들라고 해도 안 건들 거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간녀는 강하게 나왔다. 남편이 나와의 이야기를 상간녀에게도 모두 다 전달하는 바람에 내 약점을 물어버린 것이었다. 남편까지 퇴사하면 답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상간녀와 정보를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나와 상간녀의 연락을 알고 나서는 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무슨 상관녀 소송을 한다고 그래? 소송 걸면 회사에 소문내는 거랑 뭐가 다를 것 같아? 왜 나한테 성질이야? 그리고 누가 소송 건다고 말했어? 나는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책임의 대가만 치르라고 말했던 거야. 그게 그거잖아.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도 쪽팔려서 그래. 쪽팔려서. 나한테 이러는 게 더 쪽팔리는 거 아니야? 네 와이프가 상간녀한테 개무시당하고 아무런 말도 못했다는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너가 나한테 이래? 이런다는 말은 없었잖아. 이래서 끼리끼리 논 건가 보네. 뭐? 너나 상간녀나 서로 잘못을 뉘우치기나 했어? 지금 나한테도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거는 됐어. 나도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넘어가 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그 여자 성격 보니까 너가 하는 말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아. 그래서 뭐 어쩌려고? 내가 그런 것까지 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말해봤자 바로 그 여자한테 연락할 거잖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괜한 소리 할까봐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 내가 아무 말을 안 해야 걱정이 되나 보지? 자기야, 제발 우리 조용하게 좀 살자. 내가 약속은 지킬게. 무조건 지킨다니까? 예식장에서 사람들 앞에 두고 약속했던 네가 지금도 이러는데 내가 뭘 믿어? 자기야, 됐어. 그냥 내가 정리할게. 상간녀의 남편이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상간녀의 남편과 만나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줬는데도 내 말을 믿지 않아서 그동안 남편과 대화한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눈이 돌아간 상간녀의 남편은 회사로 돌아갔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다. 남편은 뺨을 맞았는지 얼굴이 부어 있었고 나를 책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딱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당당했던 상간녀가 나한테 연락이 왔다. 소송 건다더니 뭐 하자는 거야? 왜 그래? 나한테는 회사 그만두고 싶어 했잖아. 나만 그만둘 것 같아? 너네 남편도 그만둬야 해. 그러면 나야 좋지. 뭐? 너 때문에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너네 둘 다 그만두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는 남편도 있는 애가 우리 남편까지 만나야 했니? 그건 너네 남편이 나를 꼬셔서 그런 거지. 꼬셔서 넘어가는 너나 꼬시는 내 남편이나 똑같은 종류니까 맞은 건 아니고.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너만 불륜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어. 뭐라고? 그리고 이걸로 끝날 줄 알았지? 나는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준비 잘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무슨 소송도 한다는 거야? 내가 말했지?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너는 내 경고를 무시했고 나도 무시한 대가도 지금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후 나는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남편은 나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만 내가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대신 남편에게는 이 집 같은 거 하지 말고 철판 깔고서 회사를 다니라고 했다.
그래야지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이전과 같이 활발한 남편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아무래도 불륜 사건도 있었다 보니 주변 눈치도 보이고 회사에서도 딸을 당하는 것 같았다. 나와 남편과 달리 상간녀는 이혼했다고 했다.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았다. 하긴 나도 같이 살면서 몰랐는데 회사까지 같이 다니고 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남편도 바람을 피우는데 다른 남자는 더더욱 못 믿겠다. 그래서 벌을 줄 겸 같이 살고 있는 중이지만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다.